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시어머니 간병하는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했거든요. 엄마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당신이 간병할 거지? 내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병을 해? 회사에다가는 당신이 알아서 사정 얘기하면 되잖아. 한 3, 4일 정도는 연차 같은 거 낼 수 있다며. 연차는 뭐 쓰기만 하면 줄줄이 나오는 화수분인 줄 아나 봐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한창 회사 일이 바쁠 때라서 제때 퇴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 맹장 수술했다고 회사에 연차를 쓰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연차를 쓰는 바람에 남아있는 연차도 없어요. 아니, 회사 연차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 아버님 고향에 무슨 행사 있다고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연차 쓰고 갔잖아. 시댁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보고 연차 쓰고 회사 빠지라는데 이제 더 쓸 연차도 안 남아있어. 직장인들이 연차 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고 아버님도 건강하신데 돌아가면서 간병하면 되잖아. 자영업하면 아무 때나 문 닫아도 되는 줄 알아? 우리는 꼭 일을 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영업이라서 직장인인 저보다 시간 내기가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요. 시아버지는 웬만한 가구는 혼자서 번쩍 드실 정도로 건강하신 데다가 시동생 내외도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동생은 연차 쓰려면 아예 휴직을 해야 한대. 그리고 나도 약속한 영업시간에는 문을 열고 있어야지. 아니면 고객과의 신뢰가 깨진다고.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핑계 댈 걸 대야죠. 가구점은 요즘 손님이 없어서 가게만 나가면 심심해 죽을 것 같다고 남편이 계속 투덜거렸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안 가는 날도 많았고요. 공사가 다망하신 시아버지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거나 어디 놀러라도 가시면 남편 혼자서 가게를 보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가게는 한 명이 봐도 되잖아. 당신이랑 아버님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하면 되겠네. 나는 퇴근하고 매일 들릴 테니까. 우린 다 남자잖아. 엄마 입장에서도 같은 여자라 편하지. 남자들이 간병하는 건 좀 그렇잖아. 뭐가 좀 그래? 당신 낳아주신 어머니야. 자식이 어머니 간병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아무래도 우리가 시켜주는 건 엄마가 불편할 거고 화장실 갈 때도 남자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 아들은 아픈 어머니 씻겨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어머님이 무슨 중병이라도 걸리신 줄 알겠네. 어머님이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맹장 수술하신 건데 씻는 거랑 화장실 가는 거 어머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 그래도 여자들이 옆에서 간호하고 이런 건 더 잘하지. 우리 남자들이야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할 줄 모르면 이참에 배우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가 나 혼자뿐이야? 동서도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사실 동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맨날 바쁘게 어디를 나다니느라 집에 있는 걸 잘 못 봤는데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자랑만 하더라고요. 정작 시댁에 돈을 드릴 때는 꼬리를 내리면서 어떡하든 적게 내려고 했지만요. 그런데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동서는 부를 생각도 안 하고 회사에 있는 저한테 꼭 연락을 한다니까요. 재수 씨는 엄마가 좀 불편해하잖아. 손이 야무지지도 못하고 재수 씨한테 시어머니 간병하라고 하면 아마 도망부터 갈걸? 그래서 만만한 게 나야? 나는 도망 안 갈 것 같아서? 나도 더는 회사에 얘기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조퇴라도 해. 장모님이 입원해 계실 때는 당신이 회사 조퇴하고 맨날 간호했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엄마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일찍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라서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후에도 열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어요. 어쩌면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엄마 간병을 왜 혼자서 책임지려 하냐고요. 아버지와 오빠한테도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시간표 짜서 엄마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는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와 같이 병원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나 오빠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제가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 곁을 지켰고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조퇴를 안 하는 날도 저더러 먼저 퇴근하라고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 수술 받으신 거랑 시어머니가 맹장 수술 받으신 거랑 비교할 일인가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우리 엄마 암 수술 받으신 거랑 비교를 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이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 그런데도 그런 말이 쉽게 입에서 나와?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도 회사 조퇴하면서 장모님 간병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제안을 하는 거지.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어머님한테 자식이 며느리 하나뿐이야? 당신은 도련님을? 정작 자식들은 간병하기 싫고 며느리인 나한테만 떠맡기려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떠맡겨? 당신 참 말을 서운하게 한다. 나나 동생이 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남편이 서운해할 일인가요? 서운한 걸로 치자면 남편은 제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할 겁니다. 저희 엄마 암투병 하실 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을 붙잡고 목 놓아 오른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당신만 힘들었어? 장모님 수술하셨을 때 나도 엄청 힘들었어. 당신이 간병하느라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해서 내가 다 했잖아. 그럼 내가 엄마 간병하면서 당신 밥 해주고 집안일도 다 했어야 해? 사위도 자식인데 집안일 그거 좀 도와준 게 대수야? 그때도 내가 짬짬이 집에 와서 당신 먹을 반찬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했잖아. 이런 얘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니까 저도 덩달아 치사해지더라고요. 말로는 남편이 집안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뿐인 신혼살림에 집안일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기껏해야 자기가 먹을 끼니나 챙기고 빨래하는 것 정도죠.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로 생색을 내니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엄마 병문안 한 번 오지를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다 한 번씩 병문안을 왔는데 남편은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죠. 당시엔 저도 회사 다니랴 간병하랴 하도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병문안 오는 건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퇴원할 날짜가 가까워졌을 무렵 오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매제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장모님 병문안 한 번 안 올 수 있냐고요. 그제야 남편이 한 번도 병원에 안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화로 이혼한 해 만에 난리를 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모와 사위 사이가 아무리 어색하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도리도 다하지 않는 남자를 믿고 평생을 함께 살 생각을 하니 너무 싫더라고요. 아버지나 오빠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와서 장모님 걱정 많이 했다고 우는 신용을 하는 남편이 너무도 가증스러웠어요. 한동안은 진짜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잘못했다고 며칠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바람에 지금까지 같이 살게 된 거죠. 당신이 우리 엄마 간병만 해주면 집안일은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뭐? 기가 막혀서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당신이나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 간병이나 해. 지금 싸우자는 거야? 친어머니 아니고 시어머니라고. 당신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생각이나 해보고 말을 하든가.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당신은 친자식인데도 못하는 걸 왜 직장 다니는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 당신이 간병할 자신 없으면 간병인을 써. 내가 간병비는 보탤게.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도맡아서 하겠다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간병을 전담하기를 바라네요. 아들이 둘이나 되고 건강하신 시아버지까지 계시는데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차피 장기 입원도 아니고 3, 4일이면 되니까 차라리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간병인을 쓰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네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수발을 받으시겠어?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엄마를 보고도 아직도 몰라? 간병인 쓰면 엄마가 오히려 더 불편하실 거라고.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좀 예민하시긴 하거든요. 뭐든 본인이 직접 하셔야 직성이 풀리고 웬만하면 남이 하는 걸 믿지 못하세요. 신혼 초에는 며느리한테 설거지도 못 맡기셨어요. 제가 하면 본인이 하시는 만큼 성에 안 찬다고요. 지금이야 익숙해지셔서 저한테 많은 걸 맡기시고 저도 어머니 스타일을 이해하게 됐지만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괜히 제가 모자라서 그런가 자책하면서 눈치도 많이 봤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의식하셔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기침도 시원하게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래도 전문 간병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도 불편한 기색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실 게 뻔하긴 했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것도 싫다. 저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답을 정해놓고 나보고는 무조건 따르라는 거야? 그 답이 결국 내가 어머님 간병하는 거고?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 아닐까 하는 거지. 모두에게 좋은 방법? 나만 빼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겠지? 아무튼 나는 절대 회사 못 빠지니까 그런 줄 알아! 곰곰이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했어요. 사실 회사를 조퇴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제가 기꺼이 병가라도 내죠. 시어머니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편찮으신 시어머니 간병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발을 빼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가 간병해야지 어쩌고 하면서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전담하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짐 싸들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다물더군요. 결국 첫날은 남편이 병실을 지켰고 저는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실에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그이랑 아버님은요? 큰애는 아침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온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니네 시아버지는 또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노닥거리고 있겠지. 도련님이랑 동서는 안 왔어요? 걔들은 말도 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올 궁리만 하길래 부하가 치밀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했다.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뭐해. 다 쓸 데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어머니 옆에 24시간 붙어 있을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더니 하룻밤 병원에서 잤다고 남편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병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가구점도 문을 닫을 시간이고 시동생도 퇴근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제가 그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온다고 했다가 깜빡 잠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놔둬라. 꼴랑 맹장 수술한 거라고 다들 신경도 안 쓰나 보지. 너도 피곤할 텐데 어여 들어가 쉬어. 얼굴 봤으면 됐지. 그래도 아직은 조심하셔야 해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데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어서 내가 호강한다. 고맙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맹장 수술하고 나면 가스 빼는 게 중요하다는데 혼자 걷기 힘드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같이 산책하러 나가요. 어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남편한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조용히 병실을 나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설마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지금 밖이야?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가게 문 닫고 나서 옆 가게 김씨 아저씨랑 한잔하는 중이야.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술 먹는다고 어머님을 병원에 혼자 둬?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안 계셔. 내가 가게 볼 테니까. 아버지더러 병원에 계시라고 했는데. 병원 아니라서 큰 소리 낼 수 없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목구멍까지 욕이 차올랐거든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병실을 지킨다고 해도 저 같으면 술 먹을 시간에 병원을 오겠어요. 시아버지도 그래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지만 아내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들한테는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남편과 통화를 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저 끝에서 시아버지가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님, 그이한테는 병원에 가신다고 했다는데 여기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걱정은 무슨. 하도 속상해서 친구들 좀 만나고 왔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몰라서 물어?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매정한 거냐? 듣자 하니 시어머니 간병하는 거 싫다고 했다며?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시아버지는 저를 시어머니 간병하기 싫어서 도망간 며느리 취급을 하셨어요. 그새 시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 저희가 싸운 걸 일러바쳤을 남편을 생각하니 화가 나더군요. 자식 있고 며느리까지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마누라 간병하게 생겼으니 속이 안 상하겠냐고. 아무리 배 아파 낳은 부모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진짜로 너한테 서운하다. 100번 양보해서 속상하신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저보다 아들한테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서운하다니요. 아들한테는 병원에 간다고 하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신 건지 지금에서야 나타난 시아버지가 하실 말씀은 아니었죠. 저야말로 서운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직장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도 시부모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모임 좋아하시는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내셔도 군말 않고 가서 밥 사드리고 애교 부리고 다 했어요. 생색내기 좋아하시는 시아버지가 친구 장례식이나 고향 마을에서 잔치할 때 저더러와서 얼굴 비치라고 하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일까지 도와드리고 왔고요.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웬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맹장 수술 한 방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다 허사가 됐네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 간병하기 싫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회사 일 때문에 온종일 붙어 있을 순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간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간병하기 싫다고 거부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이고요. 시어머니도 여잔데 같은 여자가 간호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니네 시어머니 성격에 남편이나 자식한테서 환자 취급받고 싶겠어? 그리고 네 신랑이 뭐 할 줄 아는 거나 있어? 괜히 지 엄마 성질이나 안 건드리면 다행이지. 누가 부자지간 아니랄까봐 어쩜 생각하는 게 저리도 똑같을까요? 아들들이 간병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간병 못하는 건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일인가 봅니다. 친자식인 시동생은 아직 병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췄는데 말이죠. 정작 서운해해야 할 자식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걸까요? 고작 며칠 입원하는 맹장 수술에도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데 행여 시부모님이 큰 병이라도 나시면 어떨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한테 회사 그만두고 시부모님 간병만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식들은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안 하는데 며느리한테만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만약 제가 없으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왜? 너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까봐?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너 없으면 아들 녀석들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아니면 돈 주고 간병인을 쓰든가. 근데 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없다면 모를까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시아버지의 말씀인즉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굳이 본인이나 아들들까지 나서서 시어머니 간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그런가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말씀하셨다가는 멀쩡히 있던 며느리도 도망갈 판인데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바깥일 하느라 시댁일에 소홀히 한다고 굳게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제가 시어머니 간병이 하기 싫어서 그런다고요. 내가 친구들한테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요즘 너 같은 며느리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대도 간병 안 할 거라고. 싫다고 할 거냐? 아니요. 그때는 제가 꼭 아버님 간병할게요. 물론 아들들이랑 같이요. 다들 시간이 안 되면 간병인도 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사족을 붙여야겠어? 사족이 아니라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언성까지 높이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꼬박꼬박 말대답한다고요. 병동을 지키는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평소 같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자니 서름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더군요. 제가 여태껏 시댁에 쏟은 정성은 도대체 뭐였는지 괜히 후회도 되고요. 앞으로는 시부모님이 편찮으실 일이 더 자주 생길 텐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로 부딪힐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끝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아버님, 자식들 먼저 나무라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옛말도 효자한테 효부 난다고 했어요. 아들들도 안 하는 간병을 며느리한테만 하라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한 번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사위한테 간병하라고 하면 그때도 아버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실 건가요? 솔직히 저희 엄마 암 수술 받으실 때 그이는 병문안 한 번도 제 발로 온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친정엄마 병문안도 안 오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빨래까지 해줬을까.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동안 들인 노력과 정성은 다 뭐였을까. 고작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결혼하고 아등바등 살았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도 아버님한테 많이 서운하네요. 그동안 아버님께 며느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며느리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 없는 셈 치시고 잇몸으로만 살아보세요. 속절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였어요. 유일하게 자식 노릇하는 며느리를 왜 없는 셈 쳐?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링거를 꽂은 채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나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시어머니께는 괜스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저랑 같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시아버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옆에 있는데 씩씩거리는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더라고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며느리 얼굴 보기 미안해 죽겠구만.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움도 모르면 죽을 때가 된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천지분간을 잘하고 살아야지. 당신이 큰애가 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며느리가 당신 간병하기 싫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모르긴 뭘 몰라? 간병하기 싫은 애가 퇴근하자마자 병원 와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 정작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오기 싫은 티 팍팍 내고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픈 마누라 내팽개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닥거리나 바쁜데 아니, 나는 둘째가 와 있을 줄 알았지. 내가 이런 가족들을 믿고 팔자 좋게 병원에 누워있을 생각을 하다니.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누굴 탓해? 며느라가 너는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지금부터는 네 신랑이랑 시아버지가 병원에 24시간 딱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시어머니는 주저하는 제 등을 억지로 떠미셨어요. 아무 걱정 말라며 시아버지가 안 보실 때 슬쩍 윙크까지 하셨다니까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믿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셨을 땐 정말 시어머니한테 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덕분에 어제 오늘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호출을 하셨다며 무슨 일인가 묻더라고요. 엄마가 잔뜩 화가 나 있던데 당신이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어머님이랑 내내 웃으면서 잘 있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그래? 당장 병원으로 안 달려오면 유산이고 뭐고 10원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라며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동생 내외한테도 전화하신 모양이더라고. 나야 모르지. 어머님이 따로 아들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 보네. 얼른 가봐. 늦어서 괜히 어머님 눈밖에 나지 말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니 헛웃음이 다 났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시댁에서는 최고 권력자시거든요. 한량같은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사업하신다고 말아먹은 재산을 시어머니가 가구 장사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신 거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변변한 명함도 없이 노는 꼴이 보기 싫다며 가구 점유를 맡기신 거예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고용주가 시어머니인 셈이죠. 시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워낙 검소하신 분인데다가 자식들한테도 허튼 돈은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모아놓으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남편한테 유산 상속 운운하면서 일부러 겁을 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현명한 상황 판단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남편도 그 정도로 바라는 게 있으면 더 시어머니께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은 탐을 내면서 정작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대신 효도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한심할까요? 이 기회에 남편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호되게 버릇을 고쳐줬으면 싶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했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집안 남자들은 내가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아까 시아버지가 한 말에 너무 맘 상해하지 말고 푹 자거라.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항상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 문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말 멋있으시죠? 남편한테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자식들 불러놓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재산을 며느리인 저한테 다 상속해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대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와 남편은 납작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하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벌벌 떨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얄미우면서도 속이 어찌나 후련한지. 어제 오늘은 참 파란만장했지만 그 덕분에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기대도 되고요. 멋진 시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든든한 내 편 꼭 한 명쯤은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